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주최 측 추산 한 2만여 명 모였다고 했는데 어제는 한 3만여 명 모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민심의 분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과 여당과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더욱더 불을 지핀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집회 양상은 계속되지 않겠는가? 또 한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전국적으로 20만 명 운집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요, 어제 집회뿐만 아니라 그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들이 계속 비가 오건 계속 모여가지고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매주 모입니다. 지금 그게 꾸준히 있다가 이제는 정말 22대 국회로 바뀌면서 또 마지막 법안을 갖다가 대통령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아주 분노한 국민들께서 더 많이 나오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올해 선거 없죠? 내년에도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26년도까지.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일이 없다. 26년까지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까지 밀어붙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 계속 국민들의 분노는 쌓여가고 지지율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화 이후에 헌정사상 그 최악의 여론조사 지표 지지율 이게 나오고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받아들인다. 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래놓고 또 지난주에는 술 먹고 다 과거는 잊어버리자 이랬지 않습니까? 과연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그동안도 일방통행식으로 독주한 거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한다면은 네. 정말 그 국민들의 분노, 들불처럼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좀 전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다뤘던 이슈 세월호 참사 그때의 어떤 분노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최상병 사건의 문제도 오버랩 되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지금 또다시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가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민심이 들불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집회 지난번에도 늦게까지 계셨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어제 집회는 못 갔는데 네. 뭐 50만이 왔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듣긴 들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국민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또 이제 이렇게 거리를 나서야 된다는 게 사실은 마음이 매우 아프고요. 좀 집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정확하게 어제는 사실 민주당 주도로 또 이 집회도 있었었고 맞습니다. 나중에 촛불 네. 집회도 이제 있었었고 뭐 이랬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집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피로감을 솔직히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지난번에 탄핵시켜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촛불 들고 밤에 나가서 온 가족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결국은 좀 새로운 세상 만들어내고 한 거 했는데 네. 그 결과가 이거냐, 그 결과가 윤석열이냐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서 네. 게다가 지금 매번 그렇게 국민들에게만 기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선의 결과와 함께 이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당들도 좀 더 강력하게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조금 더 동력이 좀 더 쌓이고 좀 더 뭔가 좀 범국민적으로 이게 정말 물결처럼 일어나게 하려면 지금이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더 국정농단이 심하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너무 무력하게 그 당시에는 좀 양심적으로 이건 그래, 약간 네, 반면적이지만 좀 약간의 염치는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그냥 좀 수용한 측면이 네, 있어 맞아요.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센 사람이 여기에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싸워가지고 안 된다는 인식이 또 한 번 우리들에게 그렇죠. 알려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에서 막 주도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약간 떠들고 야, 나 표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짜로 싸워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네, 거가 네. 국민들 마음속에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광장에 나가야 되고 같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준 표를 우리가 제대로 좀 행사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해보겠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네. 좀 더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좀 더 효능감 있는 정치 행위를 좀 해주시면 네. 저는 20만이 아니라 진짜 200만 명대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마음속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지만 네. 그거를 표현하거나 바깥으로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다고 될까? 나 너무 힘든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좀 너무너무 힘들던데 이 생각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 자체를 조금 주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22대 국회 개원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은 네. 좀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좀 더 조직적으로 이걸 움직여 주셔서 우리들이 기꺼이 함께 나가가지고 기꺼이 상황을 다시 바꿔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좀 약해 보인다. 윤석열이 이런 거 가지고 꿈쩍을 할까? 이런 생각을 이런 패배의식을 사실은 안 갖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이 부정적 반복 학습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의 이 결과가 이 각하로이가 나는 것 이런 상황들이 유족들은 물론이고 사실 이 사안의 결론을 접하게 되는 미래 세대들 우리 국민들 이 책임지는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느끼시면서 체념과 정치 혐오로 갈까봐 맞아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네. 어제 집회는 그런 면에서 좀 사뭇 달랐어요. 잘했어요. 일단 예. 첫 번째 그 전주 집회가 야칠당 집회였죠. 야칠당 집회에서 민주당 집회로 이를테면 좀 축소된 겁니다. 네. 조국혁신당도 같이 하지 않았고 다른 뭐 정의당이나 뭐 여러 정당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줄어야 되죠. 또 하나. 최상병 특검 거부하고 제2결에서도 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같은 집회의 같은 내용의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보면 좀 줄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네. 같은 집회를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했으니까 좀 줄었어야 되고 야칠당보다는 민주당만의 집회니까 좀 줄었어야 되는데 내용은 어땠냐면 거꾸로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통상 한 네. 2만 정도였는데 3만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연인원은 뭐 좀 더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희망의 씨앗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야말로 토요일 쉬어야 되는데 휴일도 반납하고 서울역 앞에 모여서 또 날씨도 좋지 않은데 더워 죽겠는데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는 분명히 지금 기억하고 있다. 당신이 거부권 행사했고 특히 당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닥달해서 부결시키도록 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싶은 시민들이 꽤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 집회가 반복될수록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네. 이 사안은 다른 사안이 아니라 우리의 20살 청년을 어이없이 빼앗겼고 그 죽음과 관련해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역할을 하고 이런 죽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 사람 빼라 저 사람 빼라 사건을 무마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결국 병사의 죽음만 도드라져 있는 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화내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